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무슨 담론이 진행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한 담론 공작, 심리 공작을 기막히게 공을 들여서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예, 우리가 좀 곱씹어 생각해 볼 문제죠. 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에서 군사 대립은 이건 뭐 세 발의 피다. 진짜는 소통과 돈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e coalition that was created around Ukraine is a kind of start. We're beginning to think in terms of, at least in terms of military competition. What we don't yet have is a clear idea either about information policy, about how, we've allowed social media and especially TikTok, by the way, to divide our populations. We haven't thought about how to, and I'm not talking about censoring it. I'm talking about how algorithms are regulated and so on. We haven't tackled that. We also haven't really tackled kleptocracy and the ways in which our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are used to hide money and enable this, the leaders of the autocratic world to steal money and from their nations and enrich themselves. And I think in both of those two areas we could do a lot better.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서방이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연대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연대는 지금까지는 군사적 연대다. 저 전체주의 집단과 어떻게 군사적으로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연대다. 그런데 더 파고 내려가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담론 공작, 심리 공작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정보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정책이 뭐냐, 소셜미디어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탕이다. 또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패한 지배 집단이 돈을 세탁을 하고 돈을 굴리고 돈을 숨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맹탕이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창구는 지역은 세 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좋아하고요.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중의 보루인 영국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러시아나 이 독재자들이 영국으로 빼돌려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런던 금융시장에서 어마무시합니다. 그 비중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공범인데. 돈 세탁, 돈 운영 공범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쟤들과 싸울 수 있다. 하나는 쟤들의 심리전쟁, 담론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갈 거냐. 어떤 정책이냐. 다른 하나는 돈마당, 돈을 숨기고 굴리고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 갈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신냉전이란 단어는 이건 사람을 혼란시키는 단어다. 이게 너무 서로 깊게 엮여 있고 침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쟤들이 왜 서방을 적대시하냐. 서방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시장 속에서 돈 벌고 먹고 살다 보니까 서방 영향, 서방의 가치, 서방의 언어가 쟤들 사회에 침투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니까 서방을 막 적으로 포장하고 악마로 포장한 얘기로 막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고 그래서 서방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한한령을 내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를 뒤집고 흔들고 분탕질을 치면 뭔가 비즈니스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서방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서로 깊게 엮여 있고 침투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거의 냉전이라는 카테고리 둘이 딱 갈라져 가지고 딱 대립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Part of the difficulty is that it's not like there are these two geographic blocks, and there's a Berlin Wall that divides them. In fact, there are different actors on both sides. I mean, we have autocratic actors in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democratic actors inside Russia.
And you have to think of it more. It's not a Cold War. I actually very much dislike this Cold War 2.0 language. I totally agree with you on this. This I completely it's very dislike it. misleading. Yeah. It's very misleading. It's not about just lining up all our ducks on one side and shooting at the other side. It's not going to be like that. A lot of fighting the war is going to be about internal reform, making our system more resilient, and doing so together with other allies in Europe and Asia, and even working with democratic movements in other places, in Russia, in Iran, in China, and so on. And so beginning to think like that I think we're still really just at the beginning. 예, 제가 좀 여기서 고백을 할게요. 저는 이제 1990년, 91년 이때 이제 그 동구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전체주의 연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엄청 날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해. 전체주의 연구를 아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연세대학교의 어느 그 심리학 의사가 하는데 유일하게 그분이에요. 하나원 같은 데 드나들면서 북한 그 탈북민들 이렇게 심리 연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제가 그 양반 좀 아는데 그 양반은 정신과 의사 하면 안 돼. 심리학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바른생활 아저씨예요. 굉장히 근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인가 2시간 성경 읽고 나가는 분이고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면 그 심연이 저를 보기도 하잖아. 이 정신의학이나 심리 쪽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도 마탱이가 좀 가야 돼요. 인간의 정신과 심리가 망가져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본인도 그 병리성에 숨겨진 인간다움, 그 안에 인간 영혼, 인간 생명의 몸부림이 숨겨져 있거든요. 정신병 발작하는 사람의 그 발작 안에는 그 나름대로는 인간의 몸부림이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고 그건 극복해야 될 거야. 이거 재단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접근이 안 되잖아. 어쨌거나 그분도 뭐 그렇게 큰 학문적 성과는 전혀 못 냈어요. 그 철학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철학에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체주의 비판을 하는 정치 철학을 그런 정치 철학 혹은 역사 해석 책을 많이 혼자서 그냥 뒤져서 읽었어요. 그 중에 저한테 감명을 준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애플바움이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티모시 스나이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분이고 또 스티븐 커큰이고 그러고 났더니 요새 다 그분들이 우크라 전쟁 터진 다음에 굉장히 이야기가 더 많아져. 저는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부터 읽었는데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좁다. 돌고 돌아서 결국 오는구나. 그 서방 언론에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서방 담론에선 그 주목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풍조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철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양반이다 보니까 애플바움이라는 이 여성 학자는 여성 정치 철학자예요. 제가 보기엔 정치 철학자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군사는 이건 세 발의 피다. 실제로 맨 마지막에 그건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도달하면 맨 마지막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정신과 가치에 관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소통, 정보, 돈 이런 쪽까지 서방 공동 대응 정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쟤들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냉전이 아니다. 냉전 때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돼 있었다. 물리적인 국경이 있었고 물리적인 그 캠프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서로 파고들어 있다. 우리 내부에도 쟤들한테 동조하거나 혹은 동조 안 하더라도 우리 시스템 자체를 빠개버리겠다고 날뛰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쟤들 내부에는 또 이 서방의 가치와 언어에 극공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고 그리고 쟤들은 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서방이 만들어낸 세계 시장에 발을 담그고 거기서 빨대 받고 잘 살고 있고 특히 일부는 뭐 이런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침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침투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를 이용을 하면서 잘 달래가면서 달랜다는 게 제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이 침투를 이용을 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잘 이게 폭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폭발이 핵전쟁 같은 걸로 터지지 않도록 잘 이걸 해가면서 쟤들을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면서 이걸 억제해야 되고 쟤들을 결국 궁지로 몰아넣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냉전적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통, 정보, 담론, 심리전쟁, 그 다음에 돈 다루는 시스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군사와 경제 외에도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간 정신의 근본 차원까지 포함하는 공동 전선이 서방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 훌륭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 조금 달라요. 또 한국은 이런 비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군사적인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도가 높아요. 군사적 대립이. 한국 가만히 생긴 걸 보세요. 일단 제1도련이 한국의 백령도에서 출발해서 제주 강정기지 앞을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큐슈 사세보 미 해군기지를 거쳐서 오키나와 열도 거쳐서 대만 걸쳐서 필리핀 루손으로 이어진다고요. 제1도련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백모가 그리는 이 제1도련이 진짜 제1도련이에요. 이게 뭐 일본 열도 타고 온다 웃기는 소리라고요. 한반도 타고 가요. 한반도에서 시작해요. 제1도련이. 그리고 여기서 딱 되게 이게 한 1000km죠. 1000km쯤 그림을 그리면 여기 뭐 무기가 1000km가 뭐 애들 장난이죠. 엎어지면 코 다쳐. 1000km면 1000km만 반원을 그려도 중국의 민감한 지역은 다 들어온다고. 베이징까지. 저 아래 샹하이까지. 1000km만 그려도 2000km 그리면 뭐 거의 뭐 전부 다 들어오고 민감한 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야말로 이 가장 민감한 군사적 최일선 요새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는 군사만 잘하면 되냐? 아니 지금 종북 날뛰고 종중 날뛰는 거 보세요. 중국 간첩스런 자들 간첩인지 간첩스런 자인지 모르겠고 날뛰는 거 보세요. 죽창 날뛰는 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군사적인 그런 대립에서도 감당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애플바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담론과 심리 공작에 대한 저항, 정보와 소통 공작에 대한 저항, 여기도 감당을 해야 되고 참 첩첩산중입니다. 뭐 근데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예, 니체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속편하게 생각하시고 필생의 업으로 삼으셔서 예, 뭐 생업과 가정을 꾸리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그런 거 외에 어떤 가치지향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 하나 삼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